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픈 상황을 보며 모두가 그렇듯 저도 어서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관한 영화들을 떠올리며 우크라이나의 역사의 여러 장들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음악을 매개로 나치치하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세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비극을 보여준 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꽤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 전야의 폭압과 항거를 다룬 전함 포템킨은 반드시 봐야 할 영화 목록에 꼭 있는 영화입니다. 오데사 항구 앞 계단의 학살 시퀀스는 너무 유명하고요.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유태인 마을 이야기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볼 수 있었고, 영화 해바라기에는 2차 대전 후의 우크라이나가 나오죠. 이 두 영화는 저희 시네포커스 플레이리스트에도 있고요. 오늘의 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1941년에 폴타바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독일인으로서 이 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부모를 둔 한나라는 소녀는 소련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소년 아브리샤와 피아니스트 소녀 라리사의 공연을 보고 그들과 함께 레슨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함께 음악을 배우며 친해진 이 셋은 누구도 갈라놓지 못한다며 우정에 대해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독일인인 한나와 유태인인 아브리샤 라리사는 역사의 격변 속에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군의 침공을 앞두고 소련은 독일인들을 잡아들이려 하자 아브리샤는 자기가 아는 숲속의 집에 한나 가족을 안내합니다. 이번엔 독일군이 폴타바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한나는 독일군 앞에서 친구들이 연주를 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연주회를 허락한 독일군 대령은 이 영화의 원작 부제이기도 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연주를 완벽하게 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지만 연주를 잘 못하면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이죠. 이미 대령의 잔인함에 주눅이 들었던 라리샤는 집중을 못하고 연주를 망쳐버립니다. 그러고는 라리사는 죽음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살아남은 아브리샤는 어릴 적 우정을 위해 라리사가 만든 곡의 악보를 들고 한나를 찾아와 재회하고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는 실제로 폴타바를 점령한 하인리 힘러라는 독일 사령관이 자신의 아이들을 유대인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다며 수많은 유대인 어린이들을 수용소로 보내면서 생긴 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영화 속에서 연주한 클래식 곡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곡들인데요. 바이올린 곡으로 유명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을 비롯해 헝가리 무곡, 유모레스크 등입니다. 아이들의 운명이 달린 연주회장에서 연주되는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인데요. 이 곡에서의 바이올린의 빠른 음의 이동이 연주회장의 긴박함을 더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마음을 울린 곡은 라리사가 자신들의 우정을 위해 만들었다는 곡입니다. 그저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겪었던 슬픈 일들이 단조의 선율로 표현된 곡이죠.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던 1941년에는 독일과 대립하는 소련 연방의 한 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보는 우리에게 영화 속의 한 인물이 판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한난의 양조장 관리인이었던 인물은 소련의 비밀 경찰이 한난의 가족을 위협할 때는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가족들이 독일군을 피해 이동할 때는 또 유대인을 돕습니다. 왜 유태인을 돕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그는 모든 전체주의 속에서 이념과 체제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저 각자가 저항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 한 번은 소련의 비밀 경찰에게, 한 번은 나치에게 저항을 한 셈이죠. 음악을 지키려던 아이들의 선생님, 우정을 지키려던 아이들도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는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희생자들이 많았던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아이들의 슬픔이 담긴 음악을 들으며 다시 기원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